안녕하세요. 에스트 메디슨입니다. 오늘은 Uncontrolled Type 2 Diabetes mellitus,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왜 상처가 잘 낫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물질이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는 팔의 피부 병변을 이제 절제를 한 다음에 몇 주가 지났는데도 상처가 낫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 진찰에서는 펑츄얼 운드, 그러니까 작은 구멍 모양의 상처가 있고 그 주변에 에리세마, 즉 발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환자에게서 그 Uncontrolled Diabetes mellitus가 있었죠. 당뇨가 있었고 2형 당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처 주변에 에리세마, 그러니까 염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온드 힐링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염증기입니다. inflammatory phase, 염증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식기입니다. 네, proliferative phase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재형성기가 있습니다. 네, remodeling phase가 있죠. 그래서 상처가 처음에 생기면 이제 뉴트로필이랑 마크로파지 같은 면역 세포들이 모여서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감염을 막고 죽은 조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염증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fibroblast proliferation이랑 이제 reepithelialization,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fibroblast proliferation이랑 그리고 reepithelialization,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 중에서 이 fibroblast proliferation은 섬유 아세포가 늘어나서 콜라겐이랑 이제 extracellular matrix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 부위를 이렇게 좀 메꾸는 그런 기초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reepithelialization은 피부 표면에 에피셀리얼 셀들이 다시 자라서 상처 표면을 덮는 그런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 위에 새 피부가 덮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뇨 환자에서는 혈당이 계속 높아요. 그러니까 높은 혈당은 상처 부위에서 염증 반응을 더 오래 지속시키게 되겠죠. 네. 특히나 이제 하이퍼글라이세미아는 뉴트로필에서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시스, 그러니까 ROS 생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ROS는 세균을 죽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도하면은 주변 정상 조직도 손상시키고 또 상처 회복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냐면 이제 그 IL-10 생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IL-10이 핵심인데요. IL-10은 그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얘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고 주로는 이제 마크로파지랑 이제 레귤레이터리 T셀 등이 만들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이제 눌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가 항염증성이다. 그래서 상처 치유에서는 처음에 염증이 필요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염증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브로블라스트, 얘가 이제 증식을 할 수 있고 또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에피텔리알 셀이 이동해서 상처를 덮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IL-10은 상처 회복에서 염증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넘어가게 하는 그런 신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질문이 뭐냐면, 이 환자의 넌 힐링 운도에서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롤리퍼레이션이랑 그리고 리에피텔리얼라이제이션을 좋아지게 하려면 무엇이 증가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마크로파지에 의한 IL-10의 증가, 생산 증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답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IL-10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인 염증이 줄어들게 되고 상처 치유가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지에서 이 증식기, 프롤리퍼레이티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를 들면은 브라이티키닌이라던가 ROS라던가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이런 염증성 물질을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미 오래 지속되고 있는 염증들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롤리퍼레이션이랑 아니면 리에피텔리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콜티솔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콜티솔은 생리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 콜티솔이 과하면은 온도 힐링을 방해하게 됩니다. 네.
스테로이드를 오래 썼을 때 상처가 잘 낫지 않은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 콜티솔은 염증 반응뿐만 아니라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액티비티, 콜라겐 신테시스 같은 그런 치유 과정도 얘가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콜라겐 글라이케이션인데요. 당뇨에서는 높은 혈당 때문에 콜라겐 파이버의 non-enzymatic glycation이 생깁니다. 이 과정은 콜라겐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이제 방해를 하게 되고 상처 조직의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라이케이션 크로스 링크가 증가하는 것은 상처 치유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조절되지 않은 당뇨에서는 혈당이 높아서 상처 부위의 염증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 그래서 ROS랑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같은 게 증가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IL-10과 같은 그런 안티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은 감소한다. 그 결과로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지가 끝나지 못하고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롤리퍼레이션이랑 리에피텔리얼라이제이션이 지연이 된다. 그래서 크로닉 넌 힐링 운드가 생기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크로파지가 만드는 IL-10은 과도한 염증을 억제해서 상처가 이제 염증기에서 증식기로 넘어가게 하고, 파이브로블라스틱 프롤리퍼레이션이랑 리에피텔리얼라이제이션 이거를 촉진하게 한다. 얘가 촉진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